환갑잔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이 환갑을 맞으면 대단한 잔치가 있었거든요. 좀 부잣집에 어르신이 환갑을 맞으면 3일 정도 잔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환갑잔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이 만드는 생명표를 제가 보다 보니까 1960년에 52세이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는 76세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24년이 늘어난 셈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 나이가 50이 채 안 되던 나이니까 평균 수명 76세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2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면 제가 90세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30년 부모 밑에서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남은 인생은 남을 여자 여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는 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어느 정도 안 낳게 됐냐면 1960년에는 보통 여성 한 사람이 6명까지 낳습니다. 평균. 그런데 2000년에는 1.3명이니까 평균 10집 중에 7집은 1명 낳는 거예요. 3집이 2명 낳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이를 안 낳게 됐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여성 1명이 자기 몫과 남자 몫을 또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보다 좀 많기 때문에 2명이 좀 넘어서 2.1명이라고 그러는데 1983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대체 출산율 2.1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뉴스 보셨죠? 2020년에 5,180만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에 9만 명이 2021년에 9만 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새천년을 맞은 지 지금 2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제가 2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명표만 가지고 우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나 보니까 30년 살고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고 환갑을 맞고 나서 나머지 인생이 30년이 아니라 40년일 수도 있고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세기의 삶의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식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들 상당에서 부모님 상을 당해서 방문했을 때 실제로 90세 이상 살다 가신 어르신 많이 보시죠? 그래야 호상이라고 하죠. 지금 80대에 가시면 아무도 호상이라고 안 하고 좀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새천년 20년을 살고 난 이 시점에서 달라진 게 뭐냐? 마지막 30년이 아니고 40년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 100살이면은 손자가 70이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보는 이런 달라진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공식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제 친구들 중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 말 알긴 알겠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표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분이 많지 않다고. 여기 보시면은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86%니까 8, 9명은 일단 70은 살아요. 근데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3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80이 되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5%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5%라는 건 뭐예요? 90세가 되면 5명은 살아있지만 95명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간다는 이야기예요. 너 뻥이잖아.
실제로 90세까지 사는 사람도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무슨 100세 시대 운운하면서 또 그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50대가 중반을 겨우 돌았으니까 50대에 승부를 걸으라는 얘기는 지나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으셨어요? 네,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1년 동안 운전을 했어요.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아까우세요? 너무 애달프세요? 사고 안 난 게? 에이, 보험 안 들 걸 그랬다. 그런 생각 드세요? 다행이잖아요, 사고 안 난 게. 자, 그러니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야, 나는 보험회사에 계약할 때 말고는 전화 안 했으니까 안타깝다, 이런 분이 있고, 하나는 보험회사에 계약할 때 말고 전화 한 번도 안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90세까지밖에 안 했는데 100세까지 살게 되면 낭패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분이 100세까지 산다는 전제가 아니고 100세 이상 살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서, 그렇다면 50 또는 50대라고 하는 거는 겨우 반환점을 돈 거니까, 그래서 50대 승부를 걸고 준비를 해서 낭패에 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당신 100세까지 산다더니 안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래 살게 된 장수예요. 자, 지금 장수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장수도 꼭 축복일 수만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됐는데 나는 손에 쥔 게 없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근로소득은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때까지 모아놓은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 안 된 자가 있는데,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장수가 축복일 수 있다, 재앙일 수 있다. 재앙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장수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장수 다 바라는 거였는데 장수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앙을 면하려면 월급 받지 않더라도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준비만 돼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이 먹고만 사는 게 아니니까 뭔가 또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나 먹고 살 준비마저 안 돼 있다면 장수라는 거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장수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에이, 아들 있잖아, 아들. 자식들이 노후 대비해 주겠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너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60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뒷바라지 할 만한 거는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나이 들었을 때 우리를 뒷바라지 해줄 아이들을 안 낳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 세대는 지금 한 명도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의 보편화로 인해서 아이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왕자 아니면 공주예요. 지금 다 하나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애할아버지 해가지고 지금 부하가 6명이나 생겨요. 이놈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손자가 지금 할아버지가 되는 때까지 살게 되면은 얘들 어깨가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이 부모의 노후보험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인생 3대 실패라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청년 출세, 젊어서 출세하면 나중에 뭐 할 거예요. 2번 중년 상처, 이거는 뭐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설명 필요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하세요?
돌아가시고 먼저 가시면은 남편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못 살아요. 저도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당신 죽고 나서 내가 6개월 있다가 정리하고 간다고 이렇게. 자, 2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3번 노년무전.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죠. 60 환갑을 맞은 이후에 월급도 못 받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머지 인생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노년무전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생 실패다 하는 데까지 동의하시죠? 예. 이 이야기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잘한 얘기는 제가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 나라에 경공이라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님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경공은 58년을 왕노릇을 한 사람인데 58년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답으로 드린 말씀이 군주는 군자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자식들이 지금 서로 후계자 되겠다고 싸우고 있고 아비가 그거 가림을 하나 못하느냐, 또 군주가 그렇게 사치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과외 선생한테 강사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들을 때 기분 좋게 했지만 내용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노후에 뒷바라지를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내 노후에 너 뒷바라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살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우리 노후 대비는 누가 해야지? 우리 세대는 자기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 대목을 넣었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젊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정도의 돈을 벌어놔야 된다. 남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자식이에요.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주머니를 열 줄 알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친구들 간에 모이시면 다 느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50대에 승부를 걸으라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활동 범위를 돈 버는 일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돈 버는 일 끝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취미 활동도 좀 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하는 활동 범위를 넓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결국은 자식들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 자식들도 또 독립해서 나가고 나면은 결국은 부부밖에 없으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퇴 세대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무기를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사위를 던지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에펠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889년에 불란서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어요. 박람회에 뭐 상징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탑으로 에펠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파리가 얼마나 평평한 넓은 평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철근으로 우뚝 솟은 300m가 넘는 에펠탑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 파리 지식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반대 서명의 운동에 들어갔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모파상이에요. 모파상 기억나시죠? 맨 시험에 나오는 여자의 일생 소설가. 모파상이 맨 앞장서 가지고
파리에 이런 흉물을 건설하면 어떠냐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1890년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쓰고 이제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에는 송신탑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300m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게 존치가 돼서 오늘날 파리의 명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되고 나니까요, 모파상이 거의 매일 여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 두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위선자 아니냐? 아니 당신이 이 에펠탑 건설을 그렇게 반대하더니 가장 애용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모파상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흉물인 에펠탑을 파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자, 한국에 살고 있는 거는 에펠탑 안에 들어서 에펠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뉴스를 접하잖아요. 거기에 칭찬하는 소리가 많다, 비판하는 소리가 많다. 매일 비판하는 소리가 많으니까 내일이라도 한국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한국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 속의 한국을 2020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 거예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가 100등 밖에 있어요. 100등 밖에. 그렇게 좁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인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00만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정점을 찍었는데 그게 세계에서 28번째예요. 그런데 1인당 생산량은 32,000달러 정도라는 거, 3만 달러 넘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총 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서 세계의 10등부터 12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 땅덩어리는 100등 밖에 있는데 생산량은 세계에서 지금 10등부터 12등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역은 어느 정도 하느냐? 무역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10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0.7%, 세계 78억 인구에 5,200만이면 대개 1%가 채 안 되고 남북한을 합하면 우리가 5,200, 북한이 2,600 하면 7,800만이 78억의 1%예요. 한민족이 세계에 100명 중에 한 명이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생산은 2%를 하고 있고 무역은 3%를 하고 있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매일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 거 뉴스에서 보시지만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64년에 100달러가 겨우 됐어요. 하루에 100달러. 그리고 77년에 1000달러가 됐고 94년에 10,000달러, 그리고 외환위기 때 좀 떨어졌다가 2006년에 20,000달러, 2017년에 30,000달러가 돼서 지금 세계에서 2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실감 나시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런데요, 경제 발전의 뒤안길이 있습니다. 뒤안길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 발전했다는 이야기보다 경제 발전의 뒤안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OECD, 소위 선진국 클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아니 가난해서 다이어트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다면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그것도 어느 수준이냐, 뭐 통계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살률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구가 다 다르니까 나라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25명 수준인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을 보면은 11명이죠.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의 2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래도 손에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25명에 5,200만이면 52배를 하고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 자살을 시도해서 다 성공해요? 실제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36명이면 아마 50명 이상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가 자살률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의 현 주소는 뭔가 봤더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아까 지금 25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노인은 50명이 넘잖아요. 한국 평균보다도 더 높고 OECD 평균은 노인 자살률이 18명인데 우리는 50명이 넘어서 거의 3배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예요? 하루 3끼 밥도 먹던 대한민국을 오늘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낸 주역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OECD 국가의 빈곤율을 봤어요. 노인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이죠. 그러니까 중간보다도 반도 못 버는, 중간에 반도 못 버니까 정확히 말하면 25%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43%고 OECD 평균이 15%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이 선진국 가운데서 정말 높다. OECD 선진국 클럽에서는. 더 힘든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83세예요. 대체로 83세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은 그보다 3살이 많고요. 남성은 그보다 3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인정에 가면 누가 많다? 할머니가 많다? 할아버지가 많다? 할머니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년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근데 대개 남자가 결혼할 때 연령을 보면은 여자보다 나이가 평균 몇 살 정도 많아요? 예, 서너 살이 많죠. 그러면은 여성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되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노후 대비하라 그러면 전부 자기 죽을 때까지만 대비하지, 당신 가고 나서 당신 아내가, 당신 부인이 10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 것도 대비해주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83세가 평균 수명인데 1,500만 정도 중에서 1,000만 명이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일하고 싶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고 싶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 하려고 일한다고요? 생활비에 보태려고. 부족하니까. 60% 가까운 숫자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 이거는 일하고 싶다기보다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자, 그래서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지금 고령층 인구가 1,500만쯤 돼요. 그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0세 정도의 정년퇴직을 하는 거예요. 50세 정도의 정년퇴직을 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 받는 숫자가 겨우 반이에요, 반. 한 푼도 못 받는 숫자가 반이 넘어요. 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겨우 받는 액수가 64만 원이에요. 그러니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생계형 근로 희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공감하시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 주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만약에 환갑 때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뭐 다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해야 된다. 중국이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차이나기 때문에. 와, 이게 다 보셨네. 다 보셨구나. 그래서 남들과 차이난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다가는 전부 다 지금 수렁에 빠진다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고령층의 현 주소 보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차이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분들에게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제가 제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나눔과 배려인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자살하는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두 번째가 나 건강이 안 좋아서 남한테 패기치기 싫다. 특히 자식이죠. 노인 자살 원인이 경제적인 게 1번이고 건강이 2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50대에 승부를 걸어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돈 문제고 두 번째가 건강 문제다 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실천하면 된다. 국어 시간에 주제 파악 배우고 산수 시간에 분수 지키며 살아라는 거 많이 했는데요.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라고 그렇게 막연히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는 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나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 계세요? 네. 너무 쉬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건데요.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